우리가 이제 다음에 볼 거는 관계 대명사든 관계 부사든, 이걸 한마디로 관계사라고 그랬죠? 여기는 관계 대명사, 그리고 관계 부사를 토탈한 게 관계사예요. 이것들의 계속적인 용법을 하는 방법. 계속적인 용법이란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이렇게 컴마 쓰인 뒤에 이 자리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관계사를 넣으면 됩니다. 이 컴마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게 있어야지 우리가 뭐야 계속적 용법이 되죠. 자, 보기 시죠? 그 다음 계속적 용법은 해석하는 방법이 약간 달라요. 자, 예를 들면 여기에 지금 컴마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선행사는 여기에 이 조가 선행사예요. 그럼 해석 어떻게 됩니까? 나는요 조와 함께 콘서트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이 그대로 쭉 계속해 나가요. 그런데 그는 paid for the concert, 티켓 값을 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컴마가 없는 경우, 그런데 이제 없으면 이 문장 불가능해요. 왜냐면 with Joe, 만약에 없다고 칩시다. who, 잠깐만 다른 색깔로 who paid, 나머지 쓰면 이렇게 컴마가 없는 경우 있고 없고 차이인데, 없으면 이렇게 가로를 쳐서 얘가 앞에 있는 얘 조로 꾸며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석되느냐, 티켓 값을 지불한 조와 함께 갔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 이 세상에 이 친구 조가 티켓 값을 계산해주는 조가 있고, 아니면 내 돈을 훔쳐가는 조가 있고, 여러 종류 조가 있나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적 용법에서 이렇게 앞에 선행사가 뭐가 되는 경우, 고유명사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고유명사랑 계속적 용법이 아니고 이거 한정적 용법이라 하거든요. 한정적. 이렇게 쓰이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방금 선생님 설명한 것처럼 조라는 사람을 수식해 주는 게 우리가 보통 이제 관계대명사의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그래 버리면 값을 지불해 준 조가 따로 있고, 내 값을 훔쳐간 조가 따로 있고, 뭐 나의 욕을 한 조가 따로, 이런 식의 문장밖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관계대명사 중에 선행사 뒤에 우리가 이렇게 쭉 쓰는 게 보통 우리가 한정적 용법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선행사가 고유명사로 되는 경우는 여긴 가능해요. 왜요? 아까 말한 것처럼 조랑 같이 갔는데, 그런데 그는 이라고 이 뒤에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수식하는 게 이렇게 한정하는 역할을 쓰면 이런 고유명사 쓰는 건 안 된다 라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거 하나 적어두세요. 계속 가죠. 자, 근데 지금 여기는 일단 지금 우리가 관계 대명사 쪽으로 먼저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도 보면 I met a pretty girl at the party. 자, 그런 뒤에 이 위치가 지금 쓰였는데, 보시다시피 컴마 뒤에 여기는 왜 위치가 썼지? 뭐야, 선행사가 뭐야 그러면? 파티인가? 아니 왠지 이 소녀인 것 같은데 이 소녀는 안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위치를 썼기 때문에 사람일 순 없잖아요. 이상하네. 그럼 뒤에 파티인가? 그랬더니 그러면 I didn't expect, 여기가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굳이 넣는다면 여기에가 더 파티를 넣어야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장이라면 이래요. 자, 그러면 나는요 파티에서 예쁜 소녀를 만났는데 나는 그 파티를 예상 못했다? 뭔가 좀 이상하죠, 문장이. 자, 이게 이 계속적인 용법만의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선행사라고 하는 게 이렇게 반드시 우리가 이 컴마인 없을 경우는 앞에 있는 어떤 단일한 단어예요. 사람이든 사물이든 명사를 지칭하는데, 그 계속적인 용법에는 또 그냥 일반 한정적 용법과 다르게 앞 문장 전체나 또는 그 일부분이 바로 선행사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요, 이 더 파티를 우리가 보는 게 아니고 바로 더 팩트랄까요? 팩트 웃기네. 그러한 사실 맞죠?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파티에서 예쁜 소녀를 만났다라는 그 사실을 나는 예상치 못했다는 뜻이에요. 물론 계속적 용법이기 때문에 해석할 때는 앞에서부터 해서 나는요 예쁜 소녀를 파티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때는 앞에 문장 전체가 바로 선행사가 되는 특이한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을 할 때 쭉 직진해서 이렇게 수업을 우리 해석하기 때문에 접속사와 그 지금 생략되어 있는 문장의 대명사를 같이 집어넣어서 이러한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이게 바로 지금 첫 번째 내용이죠. 아니면 앞 절 전체를 선행사로 받기도 합니다. 그럼 이건 뭐 취급할까? 바로 단수 취급합니다. 문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수의 1차 때 공부했었죠. 관계사 절이든 문장 전체든 뭐가 되면 문장이 일단 들어가면 단수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주격으로 사용돼야 되는 경우는 단수 취급을 한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바로 이 that이라는 단어와 what이라는 단어는 쓸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게 컴마 뒤에 이렇게 that을 쓴다거나 또는 what을 쓴다는 것 자체는 아예 그냥 우리의 알고 있는 상식에서 빼버리세요. 존재하지 않아요. 계속적 용법에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자, 이거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계대명사가 아닌 관계부사, 부사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것도 그 해석은 똑같아요. 자, 보세요. He woke up early this morning. 자, 해석해보면 이 컴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식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겠죠. 그냥 쭉 직진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는요 일어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그런데 그때에, 이때는 그때라는 것은 바로 아침을 말하겠죠. 이 모닝을. 그때에 태양이 떴습니다. 바로 일어난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그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문장의 해석을 직진을 해갑니다. 직역이라고, 우리 직역이라 하는 게 맞겠죠. 계속 앞에서 쭉 해나가는 형태로 하는 것. 이거는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관계대명사인 경우는 쓸 수 없는 이 컴마라는 계속용법 뒤에 쓸 수 없는 게 뭐 있었죠? that과 what은 안 된다 그랬죠. 선생님 아까침에. 이와 유사하게 봐요.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게 when과 where만 계속용법 쓸 수 있다. 그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why나 how 같은 이런 것들은 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적 용법에. 그럼 우리가 토탈 해가지고 컴마 뒤에 쓸 수 없는 거 정리를 한다면 제일 먼저 관계대명사는 that, what, 그리고 관계부사 쪽으로 갔을 때는 바로 why나 how는 아예 이 컴마 뒤에 쓰는 것은 그냥 버려라. 안 된다. 라고 알아두시면 정리가 끝나겠죠. 자, 이거 하나 적어주십시오. 놓고 보니 우리가 이제 뭘 많이 하느냐. 실제 이 한정적인 용법과 계속적 용법, 그런데 관계대명사인 경우에 두 개의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그건데 똑같은 겁니다. a daughter가 우리가 뭡니까? 선행사예요. 그리고 관계대명사 주격이 들어간 거 똑같은데 뭐가 있고 없고? 이 컴마가 있고 없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자, 위에 거는 자연스럽게 해석을 할 때 요 부분 요렇게 가로를 쳐서 여기가 앞에 있는 daughter를 꾸며주죠. 그럼 해석 어떻게 됩니까? Bob은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한 명의 딸이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두 번째는 이렇게 쭉 직진해서 한다 그랬으니까 Bob은 딸이 한 명 있어요. 그런데 그녀는 캘리포니아에 삽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위에 거는 자, Bob은 캘리포니아에 사는 딸이 있습니다. 그러면 캘리포니아가 아니고 한국에 살거나 또 중국에 살거나 어디 아프리카 살거나 어디 다른 데 살고 있는 딸이 더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고, 아래 문장은 딱 조건이 Bob은 딸이 하나 있습니다 하고 딱 정리해버렸어요. 이 말은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야. 그런데 그녀는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습니다. 어때요? 두 개 차이가 굉장히 크죠? 이거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들을 땐 이해가 되는데 막상 여러분 시켜보면 또 딴소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방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러 이렇게 그래프처럼 만들어서 해석을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뒤에 것이 먼저 해석되면 Bob은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딸이 한 명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지. 아래 문장은 그냥 직역을 하니까 직진해서 Bob은 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녀는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습니다. 자, 두 개의 차이 구별되겠습니까?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자, 관계 부사까지 다 끝냈고, 이제 복합 관계사를 우리가 할 차례입니다. 복합 관계사. 복합이란 말은 이 뒤에 ever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무엇과
관계사. 관계사랑 우리 아까 말했던 who나 which나 what과 같은 관계 대명사와 where이나 when과 같은 관계 부사를 모두 토탈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whoever라고 하는 여러 형태가 있고 쭉 가면은 whenever나 wherever와 같은 관계 부사를 이용한 그러한 복합 관계사가 존재합니다. 이거를 복합 관계 대명사, 복합 관계 부사니까 너무 헷갈리니까 한마디로 복합 관계사라고 토탈해서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맥에 따라, 이건 굉장히 좀 약간 애매해요. 문맥에 따라 명사절 또는 부사절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뭔 소리야. 자, 이렇게 말해도 어렵지만 선생님 다르게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이것도 역시 쉽진 않아요. 쉽진 않는데 다른 문법 책에는 뭐라 나와 있느냐? 해석을 했을 때, 자, 여기가 첫 번째 부정의 뜻이다. 말이 점점 더 어려워지죠? 부정의 뜻이다. 두 번째는 부사절이라는 것은 양보의 뜻이다. 이렇게 구별을 해요. 이때 부정이란 말은 정해져 있지 않다란 뜻입니다. 뭐가? 바로 선행사가. 그 다음에 양보의 뜻이라고 하는 건 해석 자체가 비록 뭐뭐일지라도라고 해석이 돼버리는 경우예요. 좀 이상하죠? 자, 그럼 일단 이걸 하나 적어두시면 선생님 여기에 해당되는 거 여러분 같이 해볼게요. 자, 이게 부정이든 양보든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거를 하게 되면 이 복합 관계사를 다른 식으로 풀었을 때 전혀 다르게 해석이 돼요. 전혀 다르게 써야 돼요. 자, 일단 아까 지금 부정의 뜻이라고 했던 건 명사절이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양보의 뜻일 때는 부사절이라고 그랬죠. 근데 명사절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문장에서 주어나 또는 목적어나 이러한 역할로 쓰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문장의 한 부분으로. 근데 부사절이라는 것은 이거는 따로 쓰는 거예요. 따로. 부사절은. 왜? 문장의 부분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부사는. 문장의 핵심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 말을 드리고 지금 갈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whoever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whoever. 이때 일단 who라는 단어와 ever가 들어가면 합히면 누구든지 이라고 해석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해석할 때. 자, 근데 이 문장의 동사 찾아보세요. 바로 will get 이라고 쓰는 여기가 동사죠. 그럼 자연스럽게 who부터 this까지는 뭐가 됩니까? 이 문장의 주어로 사용되어 있는 주절이 되겠죠. 그럼 이건 뭡니까?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사절이 됩니다. 맞나요? 두 번째. 자, 이번에는 whoever는 아니고 whomever가 쓰였습니다. whomever. 자, 이 문장의 주어, 동사. 그럼 중간에 봤더니 뭐가 있어? 에이? 컴마가 있네? 컴마가 있고 뒤에 이 make라는 게 나왔던 내용은 이 지금 앞에 선생님 표시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컴마를 기준으로 그냥 따로 나와 있는 문장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이 make sure, 이 make는 명령문이 돼버리는 명령문. 뭐뭐 해라. 다시 말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독립된 하나의 문장인 거예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이때의 이 whomever부터 여기 있는 것은 여기 문장의 부분입니까? 부분이 아니죠. 얘는 따로따로 지금 노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경우 이때는요 부사절로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위에는 당연히 문장의 주어로 쓰니까 명사절이 되겠고 여기는 따로 복합이기 때문에 따로 하기 때문에 이건 부사절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지금 우리가 뭘 했어요? 명사절일 때는 부정의 뜻이고 부사절을 쓸 때는 양보의 뜻이라고 했죠. 이거 잘 보십시오. 어떻게 해석되는지. 첫 번째 문장은 whoever buys this. 이것을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자, will get another one free. 하나를 더 공짜로 받을 겁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아까 그 명사로 쓸 때는 부정이라 그랬죠. 자, 이거를 풀었으면 이럽니다. anyone. who로 바꿨습니다. 물론 뒤에 이제 뭐 buys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자, 선행사가 anyone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그럼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죠. 누구라는 말은 그냥 아무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해지지
아는 겁니다. 선행사가. 그래서 아니 부자 정할 정자로 부정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요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부정은 잘못됐다는 의미가 아니고, 자,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이거를 사는 사람이 정해졌지 않아요. 누구든지, 아무든이란 말이에요. 너가 사든 내가 사든 누가 사든. 근데 지금 그게 누군지 정해지지 않아요. 라는 이런 의미로 사용이 돼요. 자, 그런데 두 번째 거 문장. whomever you choose란 말은 당신이 이 사람은 저 사람이면 누구든 선택해라라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지만 조금 달라요. 아래 거는. 자, 아래 건 어떻게 사용하느냐. 비록 네가 누구를 선택하든지 간에 비록 네가 누구를 하든지 라고 해석이 돼요. 왜요? 부사조를 해석할 때는 내가 아까 뭐라고? 양보의 뜻을 무조건 갖고 있다 그랬죠. 그러면 위의 문장은 물론 whomever와 whoever는 조금 다릅니다만 모양이 그래도 같은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를 쓰죠. 위에는 분명히 선행사를 anyone이라고 우리가 정하고 그 뒤에 who를 썼어요. 그럼 이것은 이것도 anyone 써야 되지 않나? 아니요. 양보로 쓰이는 경우는 전혀 달라요. no matter whom이란 형태로 바꿔 적으셔야 돼요. 이 자리를 우리가 갖고 있는 anyone whom이라고 적으면 이거는 틀려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거를 구별하는 게 뭐다? 그 문장에서 명사절로 쓰이느냐 아니면 따로 컴마 찍고 따로 빼는 부사절로 쓰이느냐. 그러면 문장의 중간에 주어로 쓰이든 목적어로 쓰이든 명사절로 사용될 때 이 복합관계사는 선행사가 누구든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의미로 anyone, 물건일 때는 anything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그게 뭐든지 이렇게. 하지만 컴마가 일단 들어가는 다음과 같이 부사절, 따로따로 쓰이는 이러한 문장에 쓰이는 복합관계사는 무조건 양보의 뜻입니다. 비록 하지만 상관없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두 문장을 각각 모았을 때 다른 관계대명사로 풀었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이해되십니까? 제가 아까 했던 두 번째 문장은 당신이 설령 누구를 선택하든 간에 whomever you choose make sure they are qualified 분명히 말하지만 그 사람들이 자격이 있다는 걸 분명히 해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럼 아래 것도 하나 볼게요. 요거 아래 것도 whichever가 여기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전체로 봤을 때는 you라는 주어, 먹을 수 있다라는 동사,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여기 문장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죠. 역시 명사절입니다. 그럼 이 whichever 자리 어떻게 바꿀까? anything which로 바꿨으면 됩니다. 해석상. 물론 which 아니고 that을 쓰셔도 되겠죠. anything which나 anything that을 쓰셔도 되겠죠. 요렇게. 자, 이해되십니까? 이때는요, 너는 먹을 수 있다. 네가 좋아하는 것은 피자든 뭐든 콜라든 아니면 무슨 애벌레든 뭐든 먹을 수 있다는 그러면 그 선행사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그 어떤 막연한 어떤 그냥 그걸 의미해요. 그래서 부정의 뜻이에요. 그런데 아래 거 보면은 또 whichever you buy라고 쭉 나와 있고 뒤에 컴마가 되어 있죠. 그리고 뒤에는 완전한 독립된 문장으로 너는 뭐 할 수 있다.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완전한 문장이 쓰였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whichever 자리는 지금 따로 국밥이에요. 그럼 이건 뭐다? 부사다. 그럼 이거는 무조건 뭘로 바꾼다? 어떻게 바꾼다? No matter which로 바꿉니다. No matter가 들어가면 이게 뭐다? 양보의 뜻이다. 네가 비록 무엇을 사든지 상관없다. 너는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다. 라는 이런 의미가 돼요. 자, 갖다 붙이기 나름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명사로 쓰이는 복합관계사인지 부사로 쓰이는 복합관계대명사인지 정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알겠죠? 왜? 해석이 전혀 달라져요. 이렇게 풀었을 때 전혀 달라진다는 거. 방금 두 가지 거 해드렸고 whatever도 똑같아요. whatever도 자, 여기에 컴마가 있는 이 whatever와 컴마가 없는 문장의 중간에 이렇게 donate라는 동사 뒤에 쓰이는 이 whatever. 자, 그런데 역시 이것도 whichever랑 똑같이 anything that으로 바꿔요. 다른 거 바꿀 수는 없어요. 왜? what을 또 우리가 풀었으면은 the thing that으로 바꾸는 것처럼. 그래서 what을 쓰더라도 역시 anything that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만약에 뭐라면 이때 여기에서처럼 뭐로 쓸 때 부사절에 쓰이는 경우는 좀 달라요. 어떻게? 일단 no matter 그리고 이 자리에는 바로 우리 여기 지금 what을 썼으니까 no matter what이라고 써야겠죠. 여기는 네가 말이야 무슨 일이 설령 일어나든 상관 않겠어. 나는 포기 안 해. 이런 양보의 뜻으로 사용된다라는 거. 그렇게 사용되는 게 이제 있고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명사절이냐 뭐 부사절이냐 이것도 이제 물어보는 내용들이 됩니다. 자, 아래 것도 보면 어떨까요? 여기는 그러면 이제 이 우리가 그 관계 부사를 사용하는 건 조금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어차피 관계 부사는 부사기 때문에 이게 바로 뒤에 꼭 붙는다 아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좀 해석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자, 여기는 일단 컴마가 붙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 부분은 whenever야. 나는 그녀를 봤다. 비록 언제든지라는 말은 해석성 써요. 비록 언제든 내가 그녀를 보든 상관없다.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이게 아니고 내가 그녀를 볼 때는 매번 또는 그게 아침이든 점심 저녁이든 상관없이 이때는 오히려 컴마가 있든 없든 뭡니까? 내용을 구별하셔야 돼요. 관계 대명사는 명사를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부사와 명사절을 구별하면 확실히 태가 나는데 미안하지만 관계 부사는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문장은 해석상으로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 부사는 언제든지란 말로 anytime을 쓰셔도 됩니다. 여기에 anytime when을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anytime이 귀찮으시면 여기처럼 everytime으로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바꿔 쓰셔도 똑같은 뜻이 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은 나를 meet you, 너를 만날 거다. 당신이 여기 오기로 결정 뭐지? 한다면 할 때는 비록 그게 언제든지 간에 라는 이런 의미로 사용이 돼요. 이때는. 그러면 이때 whenever는 앞에처럼 무슨 anytime when이 아니고 무조건 no matter 그 다음에 when을 썼으니까 여기도 when을 써서 그게 언제든 상관없다. 네가 오기를 결정한 때는 언제든 비록 그게 언제가 될지라도 나는 너를 만나러 갈 거다. 또 만날 것이다. 라는 이런 문장으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복합 관계 대명사랑 관계 부사는 기본 룰은 똑같아요. 해석을 했을 때 명사로 해석되는 그러니까 그 부정의 뜻으로 해석되는 경우, 그 다음에 해석을 했을 때 양보의 뜻으로 해석되는 거.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각각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는 anytime, 뭐 anything, anyplace, 명사, 뭐 관계 대명사든 부사든 상관없이 선행사를 정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고 뒤에 나머지 걸 쓰면 되는데 이게 양보의 뜻으로 될 때는 anytime 이런 게 아니고 no matter를 무조건 앞에 넣어서 시작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관계 대명사는 그냥 보면 다 알아요. 왜? 주어, 동사, 주어, 목적어 이런 식으로 명사로 쓸 때는 100% 그거는 아까 말한 부정의 뜻, 정해지지 않는 명사를 받을 때 그리고 컴마 찍고 따로 쓰이는 경우는 무조건 부사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복합 관계 부사는 그렇게 구별할 수가 없어요. 직접 해석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3번 같은 경우 sit down, 앉아라. wherever you want to. 비록 어디를 원하든지 좀 이상하죠? 네가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여기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돼? at any 장소니까 place. 그 다음에 관계부사 where를 쓰시면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뭐와 선행사와 그리고 원래 쓰였던 관계부사를 같이. 그런데 이게 자 wherever you are 당신이 어디에 있든 나는 당신을 기억할 거다. 비록 당신이 어디에 있든 이런 양보의 뜻을 쓰이는 게 더 맞겠죠. 이때는 어떻게 돼? 그러면 no matter를 무조건 붙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where 해석은 비록 당신이 어디 있든지 간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however는 조금 다른데 자, how라는 단어가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how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어떻게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얼마나라는 뜻이 있어요. 그죠? 어떻게 구별했어요? 얼마나라는 말로 쓰이는 how는 이 how 뒤에 뭐가 붙었어요? 형용사나 부사를 뒤에 붙였었죠. How big, 얼마나 크냐. How much, 얼마나 많냐.
이럴 때는 얼마의 뜻이지만 how가 혼자 그냥 단독으로 쓰일 때는 어떻게라는 의미로 쓰이죠.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however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however는 그러다는 단어가 하나 있죠. however 그러나 그거 아니야 이거에. 이거는 지금 관계 부사로 쓰이는 however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however you고 방법은 이때는 방법을 나타내죠. 어떻게 당신이 가든지 이렇게 그 방법이 무엇이든지 나는 우리가 어떻게 가든지 우리는 거기에 6시까지 도착할 수가 없다. 이거 어떤 방법을 쓰든지 방법이 무엇인지 정해지지 않아요. 이런 의미가 되고 그런데 두 번째 거 humble이라는 단어 뭡니까? 겸손한 아니면 사람인 경우는 겸손한이지만 또 초라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however humble은 아무리 초라하다 it may be 그것이 어쩌면 이렇게 해서 되겠죠. 그런데 there is no place like home 집과 같은 곳은 없다. 그럼 이때의 however는 어떻게 해서 될까? 비록 제 아무리 초라할지라도 그래도 집만큼 좋은 점은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no matter 뒤에 이렇게 뭐가 붙을 때 형용사가 같이 붙이는 경우는 이 전체가 뭐가 된다. 저걸로 해석됩니다. 양보의 뜻으로. 그래서 바꿔서 어떻게 된다. no matter 다음에 how를 썼으니까 how 뒤에는 형용사 요즘 붙어 있어야겠죠. humble. 그러면 제 아무리 허름하더라도 상관없다라는 의미의 no matter가 들어가서 문장이 사용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however는 이렇게 쓰이는 경우에 따라서 뒤에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가 붙는 경우는 100%다 양보의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여기 뒤에 형용사 붙었을 때.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정리라고 하기보다 이건 문제풀이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뒤쪽에서. 자, 일단 여기까지 됐고, 숙제가 많으니, 이거 우리 여기까지는 우리 풀고 갑시다. 오늘은. 일단, B번 제외하고, A번, 그 다음에 C번, D번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드릴 테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일단 무조건 이 컴마 뒤에는 대수는 쓸 수가 없어요. 아시죠? 개소적 용법에는 대다하고 what을 못 쓴다 그랬잖아요. 안 되고.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는 whom이 돼야 되겠고. 자, 다음은, where를 쓴다? 그럼 where를 쓴다면, 우리가 이 지금 계속적인 용법이죠. 그럼 뭐가 있어야 돼, where는? 앞에가 장소를 나타내는 어떤 관계, 선행사가 있어야 되는데, in advance는 미리, 이게 장소인가요? arrangement는 약속인데 이게 장소인가요? 좀 이상하지? 뒤에 부분 볼까요? 당신이 간다. 어디를 가냐가 아니고 해석해보시면 여름에 you should make arrangement. 너는 약속을 정해야만 해. 미리. 비록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의미상. 그럼 이때는 wherever를 써서 문장을 쓰시는 게 맞죠. 왜냐면 where이라는 아까 말한 관계의 부사를 쓰려면 일단 선행사가 동반이 돼야 되는데 선행사로 쓸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는. 그러지 않아요? 자, 세 번째 거. 자, I will do which냐, I will do whatever냐. 이때는 do 뒤에 지금 일단 선행사가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which는 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 여기는 자연스럽게 whatever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whatever는 우리가 anything 대수로 바꿀 수 있는 여기는 부정의 뜻입니다. 그게 뭐든지 나의 팀메이트가 필요로 하는 거는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게 물 청소를 하든 뭘 하든 원하는 종류에 가리지 않고 그 어떤 것은 상관 안 하고 전부 다 하겠다는 의미로 쓰인 이때는 명사절이니까 그죠? 뒤에가 목적으로 쓰이니까 자 그래서 이때는 부정을 사용하는 거고 다음은요 해석해 보세요. however는 어떻게든지고 whichever는 무엇이든지예요. 그런데 당신은 선택한다. 뭘 선택한다가 안 나와 있죠. 그죠? 그럼 이때는 자 which를 쓰는 게 가장 알맞겠어요. whichever를 쓰는 게 however는 어떻게 선택한다? 뭘 선택하는지 안 나왔는데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했나요? C번 바로 넘어갔죠? 자, C번 어때요? 고칠 필요가 있나요? 없죠. 왜냐면 이때는 앞에가
1950년이라는 이때에 한국 전쟁이 발발했는데 그때 나의 할아버지는 20살이셨다. 이렇게 직접 문장 앞에서 쭉 해석해 나가는 거 개수용법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어때요? 일단 선생님 위치가 쓰였는데 명사 없잖아요. 이건 틀려요. 그런데 자, 이 지금 실망을 시켰다야. 그럼 주어가 없는 상태거든요. 나의 부모님을 실망을 시켰어. 그럼 성적이 나를 실망시켰느냐? 내용 봤을 때는 아마 나의 성적이 좋지 않았다는 이 문장 전체를 나타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를 선행사로 받는다? 지금 가능하겠어요? 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받을 수 있는 관계대명사는 관계사는 계속중 용법만 가능합니다. 그 외에 이렇게 컴마가 들어가 있지 않는 경우는 앞에 있는 문장의 어떤 하나의 명사만 받아야 돼요. 그런데 나의 성적들이 실망시킨 게 아니라 나의 성적들이 낮아졌다는 게 매우 좋지 않았다라는 이 사실이 실망시킨 게 되겠죠. 그럴 때는 컴마를 쓰고 뒤에 개수준용법을 쓰시면 알맞게 되겠고, 이거는 무조건 틀리죠? 왜? 컴마 뒤에 대답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 어때요? 그녀는 머물렀습니다. 자, 여기서 사실은 그곳에서란 말로 there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영어에서 그거 우리가 얘기했나? there, here는요, 부사야, 부사. 이거는 명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stay란 단어에 어디에서 머물려면 여기가 이탈리아라고 씁시다. stay 이탈리아인가요? stay in 이탈리아라고 반드시 전치사하고 같이 사용이 돼야 돼요. 얘 부분이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장은 관계 부사를 써야지 관계 대명사 쓸 수 없죠. 왜? 관계 대명사는 뒤에 반드시 명사만 빠져 있어야 돼요. 명사만. 만약에 in이 붙어 있다면 가능하겠죠.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where이라는 관계 부사로 물론 컴마를 쓰는 이런 형태가 돼줘야 됩니다. 이거 맞겠나요? 윤우 맞았나요? 대답을 해라 놈아. 뭘 썼습니까? 맞아요? 잠깐만요. 저 화나게 하네. 1번 볼게요. 이 규칙을 위반한 사람은 누구든지. 자, 누구든지란 말을 쓰기 때문에 이때는 비록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맨 앞에 whoever를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 어기다란 말은 영어로 violate죠. 뭐를요? 이러한 this regulation. 자, 여기서 문제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아까 anyone, 그 whoever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는, 다시 말해서 명사조를 쓸 때 뭐로 바꿀 수 있다? anyone, who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 anyone이 소위 말하는 주어가 되는데 단수 취급해야죠. 그죠? 그래서 항상 그 복합관계 대명사나 복합관계사로 문장이 쓰였을 복합관계 대명사일 경우가 당연히 대명사인 경우겠죠. 그럴 때는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동사는 항상 수의 위치로 단수를 써주셔야 돼요. 요거 내 눈에 그게 아까부터 걸렸는데 이걸 어떻게 빨리 해야 되겠다 생각이 너무 들어서. 자, 두 번째 거는요. 자, 그냥 해석해 봅시다. her은요 훨씬 더 멋있어 보인다. without his breath. 그의 수염이 없으면. 근데 그것은 그를 훨씬 나이 들게 보이게 했기 때문이란 말로 이 지금 나머지 부분을 이 뒤에 적으셔야 돼요. 그런데 방금 여기에 컴마가 나와 있는 것처럼 컴마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뒤에 부분 그 뒤에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턱 수염을 가리키기 때문에 뭘 쓰면 되겠어? 바로 얘가 주어가 되죠. 그럼 주어를 뺀 주격 관계되면서 which 뒤에 나이 들어 보이게 했기 때문인 건 과학 아니에요? which made, 그죠? 누구를? him. 그 다음 나머지 거 쓰시면 되겠죠. 어떻게 쓰면 돼요? look much older. 이렇게 쓰시면 문장이 만들어지죠. 여기는 왜 look을 썼습니까? 앞에 made가 사역동사니까 원형 썼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우리는요 웃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뭐 할 때마다 라는 말로 역시 뭡니까? 복합관계사를 써야겠죠. 그런데 그 중에
뭐뭐 할 때마다란 말 쓸 때는 whenever. 뭐 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think. 무엇에 관하니까 about the movie.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참고로 뭐 이때의 whenever는 해석상 그게 어제든 오늘이든 뭔제든 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때는 부정의 뜻이에요.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 그죠? 그런 정도 사용하시면 되겠고. 자, 다음에 우리 숙제로는요, 중간 요거 빼고, 요건 나랑 합시다. 다음 시간에. 그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끝에 30분까지 일단 숙제로 우리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잠깐 쉴게요.